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신우이와 올케이기 이전에 같은 대학, 같은 동아리에서 별로 안 친했던 두 여성과 관련된 사연인데요. 신우이가 올케의 태종 약혼남을 사랑하면서 이유 없는 수모와 모욕을 당했다네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둘은 신우이와 올케 사이로 엮이게 됩니다. 수모 당하다가 수모 주는 입장으로 역변한 것이죠. 과연 이들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이고 남편과 아들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큰 걱정 없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하나도 걱정이 없는데 다만 남동생네 가정이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올케는 질질 짜면서 전화해서 못 살겠다느니 힘들다느니 푸념이에요. 몇 시간 전에도 전화해서는 당장 이혼하겠다고 제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 내가 진즉에 이혼하라고 했잖아. 옳게 갈 길 가라고. 아무도 안 말려. 제발 좀 그만 헤어져라. 왜 그렇게 하고 사니? 그리고 나한테 전화 좀 하지 마. 너 엄청 짜증나. 너 그렇게 좋아하던 동창생들 있잖아. 걔들한테 전화해서 푸념하라고. 나한테 이러지 말고. 진짜 이번 주는 더 이상 전화하지 마. 전화를 끊고 터져나오는 웃음에 피식피식 거리고 있으니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 처남댁이야? 당신한테 전화 좀 하지 말라 그래. 안 좋은 기운 몰려올까봐 걱정이다. 그리고 자기도 너무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심보 그렇게 쓰면 안 돼.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던가, 관여하기 싫으면 전화를 받질 말던가. 처남네 이혼하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나도 제발 처남네 빨리 이혼을 하던가 양당 간의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 은근히 스트레스야. 남편의 타박이 틀린 것은 아니죠. 어찌 보면 제가 비정상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의 올케는 그렇게 당해도 싸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올케가 남동생이랑 박터지게 싸우고 질질 짤 때면 10년 묵은 채증이 확 가시거든요. 저 너무 이기적이고 못됐죠? 하지만 참 소소하게 즐거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표정을 좀 굳혀서 남편을 몰아붙였습니다. 설마 올케가 불쌍하다거나 연민의 감정 느끼는 건 아니지? 설마 아닐 거야. 그렇지? 자기를 거적대게 취급하던 그때를 벌써 잊은 건 아니지? 설마 아직도 반반한 외모의 올케가 아른아른거리고 아쉽거나 그래? 그런 말하고 내가 깨끗하게 물러나 줄 수도 있어.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만 소름 돋는다고 너스레를 떨며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그런 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 그리고 올케는 악연으로 이어져 있는 사이입니다. 살면서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딱 한 번 지금의 제 올케는 쉽게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었죠. 아마도 세월이 조금 더 지나야 희석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며 저 혼자 동생 내외를 보며 키득거리는 게 위안이라면 위안일까요? 저의 악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의 이혼에 대한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동생과 올케는 절대로 이혼 안 합니다. 아마도 올케가 놔주질 않을 거거든요. 올케가 제 남동생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헤어질 일이 없다는 것이죠. 저와 올케는 같은 대학에서 음악 동아리를 같이 했었습니다. 올케는 메인 보컬로서 늘 자신감이 넘쳤고 거기다가 섹시했었죠. 많은 동아리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해야 할까요? 반면에 저는 보결 같은 것이었어요. 뒤에서 코러스 포지션이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너무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전 음악을 너무 좋아했고 노래 부르는 것이 즐거웠었거든요. 학과 공부도 열심히 하며 취미 활동으로 동아리 생활도 재밌게 하고 있던 3학년 무렵이었는데 메인 보컬이었던 올케가 어느 날 제게 엄청 친한 척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동아리 활동하는 동안에 올케는 저에게 관심조차 없었거든요. 단적으로 말하면 올케는 탑이었고 저는 찌끄레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케의 동아리 내에서 입김은 엄청났어요.
그런 올케가 동아리 생활 같이 한 지 3년여 만에 제게 찰싹 달라붙더라고요. 그러면서 소개팅 한번 해볼 생각 없냐고 하더군요. 이봐, 친구, 남자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너랑 꽤 잘 어울릴 것 같아. 공대생이고 모범생에다가 착하단다. 우리 아빠 친구 아들이거든. 그런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나와 그 오빠랑 태종 혼약 뭐 그런 거 있대.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런 게 어딨어. 어렸을 때 몇 번 보고 안 봤다가 갑자기 진지하게 만나보라고 하는데 닭살 돋지 뭐야. 이야기만 들어도 내 스타일은 당연히 아니고 그래서 말인데 네가 나 대신 만나보면 안 될까? 왜 올케가 저를 콕 집어서 본인의 남자를 소개해 주려는지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왜 하필 저였냐고 물었더니 그날 동아리에 모였던 여학생 중에 저만 남자친구가 없어 보여서 그랬답니다. 제가 다른 친구들에게 들은 바하고는 조금 달랐지만 서도요. 올케는 제게 좋은 말로 생각해 주는 척 남편을 소개해 준 것이라 했지만 제 주위 친구들에게서 들은 바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걔가 널 좋아해서 생각해줘서 너한테 남자를 소개시켜 준 게 아니라 경영학과 선배 있지. 그 선배를 걔가 엄청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너 알아? 그 선배가 너한테 마음이 있다는 거? 지가 그 선배 차지하려고 너한테 그 남자 넘긴 거야. 그 남자 완전 별로라면서. 이 맹추야. 그리고 이미 소문도 다 났더라. 너 남자친구 있고 이미 갈 만큼 간 그런 진지한 사이라고. 이상한 소문 걔가 지금 다 내고 다니고 있어. 암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제발 정말 만에 하나라도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여우 같은 게 그런 식으로 술을 쓰냐? 분명 의도는 순수하지 않았지만 제가 운은 좋았던 모양입니다. 올케가 소개해준 남자가 지금의 제 남편이거든요. 만약 올케가 그냥 그렇게 쿨하게 소개해주고 말았으면 제가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며 살았을 텐데 올케는 심보가 못된 사람이었죠. 저는 올케의 부탁으로 지금의 남편과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첫인상이 딱 산도적 같았습니다. 키는 큰데 몸이 참 퉁실하더라고요. 딱 보면 비호감이라고 할까요? 살에 파묻혀서 그런가 인물도 별로인 것 같았고 그럼 그렇지 싶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웃어주었고 예의를 갖추어 주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저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옳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 친구가 소개팅 해준다고 했을 때 솔직히 좀 실망했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싶었거든요. 부모들끼리 매우 친하신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태종 혼약 뭐 그런 거 하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몇 번 봤었는데 절 잘 기억 못 하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참 예쁘고 똘똘한 게 잘 자란 것 같아요. 저는 잘해보고 싶었는데 그 친구가 좀 부담되었나 보네요. 제가 몸 쓰는 걸 좀 싫어해서 살이 좀 많이 쪘어요. 내년에 대학원 시험이 있어서 계속해서 연구실에만 있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영 없네요. 그래도 다이어트 좀 해보려고요. 몸이 이러니 그 친구도 실망한 게 아닌가 싶고 그러네요. 소개팅 자리에서 처음 본 남편은 자신감이 별로 없었어요. 올케에게 차인 것에 은근 상처를 많이 받은 것도 같고 퉁퉁한 자신의 몸매가 콤플렉스인 것 같았죠. 확 끌리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사람이 참 편하고 순한 것이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정신머리는 제대로 박혀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몇 번 더 만나기로 했고 오빠 동생으로 지내기로 했어요. 그새 저희는 졸업을 했고 저와 남편은 서로에게 정이 많이 들었기에 미래를 약속한 사이가 되었죠. 저는 취직을 했고 남편은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아리 동문회가 있었는데 올케를 만나게 되었죠. 올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음악을 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취미 활동을 넘어서서 가수의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여전히 빛났고 밝아 보였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동아리에서 친했던 친구들을 만나서 즐거웠어요. 모임이 한창인 때 올케는 제게 말을 걸더군요. 여전히 그 오빠랑 만나고 있어? 아직도 살 안 빠졌지? 그 오빠가 어렸을 적엔 날씬했는데 왜 그렇게 살이 쪘는지 몰라. 대학원 갔단 말은 들었는데 취직은 안 한대? 요즘 개나 소나 다 대학원 가는데 나오면 취직이나 제대로 할런지 몰라. 암튼 내가 너에겐 좀 미안해.
괜히 이상한 사람 소개해줘서 억지로 만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내가 딴 남자 소개해줄까? 은근히 기분 나쁘게 말하는데 왜 그런가 싶었어요. 저는 올케에게 오빠는 참 좋은 사람이며 대학원 졸업하고 취직도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전히 살은 쪄있지만 헬스장에 꾸준하게 다니고 있다고도 하였죠. 그랬더니 올케는 피식 웃으며 말하더군요. 끼리끼리 만난다고. 그래,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아무튼 잘해봐. 만약 결혼하면 나한테 한턱 내는 거 잊지 말고. 그리고 얘, 너 눈 좀 높여라. 아직 젊은 애가 탄탄한 남자 만나서 연애해볼 생각은 안 하고 투실투실하고 매력도 없는 사람 정에 이끌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 너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축인데. 저를 띄우는 것인지 비우는 것인지 뜬머리 소리를 했고 동아리 다른 친구들까지 웃어대더라고요. 사람 무한하게 말이죠. 무언가 제 뒤통수를 세게 때린 듯한 느낌으로 그날의 모임은 그렇게 마쳤고 가급적 동아리 모임 나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올케는 당시 음악하는 사람들과 홍대 같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워낙에 매력적인 여자라 동아리 내 남자 선배나 친구들과도 여러 명 교제했다는 소문이 심심치 않게 들렸습니다. 동아리 동문회가 끝나고 몇 달 지났을 무렵 한 친구가 그러더군요. 걔 메인 보컬 있잖아. 이번엔 제대로 남자 물었나 보더라고. 남자친구가 벤치에 태워서 홍대까지 바래다 주는 거 봤대. 동아리 선배랑 사귄다고 했던 게 몇 달 안 된 것 같은데 그새 갈아탔나 봐. 역시 여자는 예쁘고 봐야 해. 도대체 잘나고 멋있는 남자들은 왜 다 걔를 선택하냐고. 부럽다, 부러워. 그렇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가십거리에 관심조차 없었는데 유독 올케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들었던 터라서 그녀가 누구와 사귀고 무슨 일을 하는지 대충은 알 정도였습니다. 제 기억 속에 올케가 사귄 남자만 해도 대충 대여섯 명 이상은 되었었죠. 그렇게 또 몇 년의 시간이 흘렀던가 봅니다. 저는 회사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결혼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어요. 당시 남편은 대학원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할 줄 알았는데 연구원 생활이 지겹고 힘들다며 다른 직업을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남편 나이가 벌써 30대에 접어들었는데 이러다 진짜 취업 못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본인이 연구 생활이 적성에 많지 않다고 하니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었죠. 남편은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고 저는 남편 뒷바라지까진 아니어도 무심양면으로 지원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 몇 년 만에 동아리 동문회에 나가보게 되었어요. 안 나가려고 했는데 워낙에 친했던 친구들이 얼굴을 보자 하는 바람에 발걸음하게 되더라고요. 너무나 반가운 얼굴들이었고 옛날 대학 다닐 때의 생각이 새록새록 나며 술이 술술 넘어가고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여지없이 올케가 와 있었고 저는 그냥 괜시리 그녀를 피하게 되어 구석진 곳에 가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올케는 저를 발견하고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속으로 그냥 못 본 척하지 왜 그렇게 아는 척을 하는 건지 너무 싫었어요. 잘 지냈지? 한 몇 년 안 보이더니 오늘 여기서 보네. 결혼이라도 하니? 아빠 말로는 친구 아들이 오래 사귄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아직도 사귀고 있는 거야? 아이고야, 너도 참 대단하다. 도대체 몇 년을 붙잡고 있는 거니? 내가 더 미안해지잖아. 그럼 머저리 같은 오빠가 뭐가 좋다고 놓칠 못해. 내가 만나기 싫어서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던져 주었더니 버린 것인 줄도 모르고 그걸 주워 먹고 앉았으면 어떡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봐야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구별을 하지. 너같이 한 우물만 주구장창 팠다가는 지하수 안 터지면 어쩌냐. 너무 미련해서 내가 더 속상하다 얘. 그나저나 그 오빠 살은 좀 뺐어? 올케는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았어요. 그래도 말이 너무 심했죠. 가만히 있기에는 저도 만만치 않게 성장했을 때였습니다. 넌 예나 지금이나 막말하는데 도가 텄구나. 그래, 네가 소개해준 사람 맞아. 그런데 네가 내 남자친구를 그렇게 막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무슨 자격으로? 취직을 했든 못했든 살이 쪘건 안 쪘건 그게 도대체 너랑 무슨 상관인데. 왜? 이제 와서 좀 아쉬워서 그러니?
그냥 우리에 대해서 관심 좀 꺼줄래? 그리고 우리 결혼할 사이야. 더 이상 내 남편 될 사람 폄훼는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때부터 올케가 확 틀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모임이 끝난 뒤에 곧장 남편에게로 갔고 살 좀 빼라고 닥달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살 빼. 만약 1년 내에 지금 몸무게 반쪽 안 만들면 결혼이고 나발이고 없어. 취직 안 해도 좋고 자격증 안 따도 좋으니까 살부터 먼저 빼라고. 남편은 당황해서는 울상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냉정하게 다시 말해 주었습니다. 살 빼기 전까지는 결혼할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말이죠. 그때부터 남편은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저는 취직도 자격증도 필요 없으니 살만 빼라고 계속 다그쳤습니다. 다이어트식도 계속 만들어서 먹였고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시간 날 때마다 제가 남편을 끌고 야외로 나가서 무조건 달렸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에 1년여 만에 25kg 감량에 성공했고 살이 빠지니 남편의 외형이 참 보기 좋아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랑 남동생도 남편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 했었죠. 특히 남동생이 좋아하더군요. 매형, 완전 잘생겼네. 그간 저 외모가 다 살에 파묻혔었던 거예요? 매형, 제 매장이랑 공연장 와서 분위기 좀 잡고 있어요. 여심저격하게요. 저는 남동생에게 괜히 남편에게 혓바람 넣지 말고 얌전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제 남동생은 여자인 제가 보기에도 최악의 인간이었어요. 누가 저거랑 결혼한다고 하면 뜯어말리고 싶을 지경이었죠. 비록 제 남동생이지만 칭찬할 거리는 1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선 엄청난 바람둥이 호색한인데 대학 다닐 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음악 활동한다고 어울려 다니면서 분탕질을 치고 다녔는데 자기 말로는 자유로운 영혼의 활동이라고 하더라고요. 너 자식아, 대학 다닐 때 양다리 삼다리였던 거 기억 안 나? 내가 민망해서 말을 말아야지. 집 앞에서 질질 짜는 여자애들 여러 명 위로해줬다. 넌 온 세상 여자들의 적이야. 알어? 만약 네 매형한테 나쁜 물 들이기만 해봐. 그땐 제삿날인 줄 알아? 그뿐만이 아니었죠. 엄청난 마초이즘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으로 생각하는 요즘 시대에 드문 정신 이상적 소견도 보였습니다. 겨우겨우 대학 졸업해서는 빈둥거리는 거 절대 안 된다며 부모님이 운영했던 옷가게를 맡겼고 낮에는 그곳에서 판촉 및 관리하면서 밤만 되면 음악하러 홍대에 들락거릴 때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살 빠지고 잘생겨지니 지가 공연하는 공연장에 와서 손님 좀 끌라는 것이었죠. 그만큼 남편은 각고의 노력으로 확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나니 소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남편이 국제공인 자격증을 따게 된 것이었죠. 남편은 대학원을 거치면서 쌓아왔던 공학 지식으로 이를 감정해주는 자격증을 획득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소 고소득 업종으로 분류되는 직업이었는데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는 소득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이제 남은 것은 결혼뿐이었고 수년간의 연애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식 일정이 확정되자마자 올케에게 전화해서 한턱 내겠다고 말했죠. 1년 만에 통화하네. 잘 지냈어? 나 이번에 결혼해. 너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오빠랑. 그래서 한턱 내려고. 고맙고 감사해서 말이야. 먹고 싶은 거 생각해서 시간과 장소 잡아주면 오빠랑 나가서 인사 한번 할게. 저는 의기양양하게 올케에게 한턱 내겠다고 했고 올케는 약속을 잡아서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가면서 과연 올케가 남편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질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꿈에도 몰랐겠죠. 그 퉁퉁하고 별 볼 일 없었던 남자가 이렇게 근사하게 변했다는 것을요. 저는 즐거운 상상을 하며 약속 장소에 나갔고 그곳에는 글쎄 저희 동아리 친구들이 10명도 넘게 모인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도 한우구이 파는 곳으로 말이죠. 올케가 그러더라고요. 너 결혼한다는 기쁜 소식을 나한테만 전했더라. 다른 친구들은 모르기에 내가 너 수고 덜어주려고 다 불러 모았어. 나 잘하지 않았니? 근데 뒤에 남자분은 누구? 너 그 오빠랑 결혼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새 남자 바뀐 거니? 그런 거야? 사람들이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올케가 오빠를 못 알아본다는 것에 더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좀 오버해서 소리쳤습니다.
이 남자가 그 오빠 맞아. 다이어트 했거든. 살 좀 빼니까 그럭저럭 봐줄만 하지? 그리고 축하할 일이 또 있어, 얘. 이번에 우리 오빠가 국제 자격증 땄잖니.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지 뭐. 그나저나 넌 결혼 안 하니? 워낙에 만나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 중에 제일 먼저 결혼할 것 같았는데 언제 소식 들려줄 거야? 우리도 곧 있으면 서른인데 아직 술집에서 노래 부르고 그러니? 술집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이 제 옆구리를 푹 찌르더라고요. 딱 거기까지만 복수해 주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올케도 한우 구이집에 작정하고 사람들을 모아온 것 같으니 그 정도는 해주어야 했죠. 역시 예상대로 그날 한우구이 집에서 200만 원 넘게 비용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올케 맞은편에 앉았었고 오빠에 대한 자랑을 그렇게 많이 했네요. 올케는 많이 먹을 듯 하더니만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꼭 쓴박이라도 씹은 표정으로 저녁 시간 내내 얼굴을 굳히고 있었죠. 고깃값 200만 원 쓰고 그만큼 통쾌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전 우리의 악연을 그렇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우리 볼 일 없겠지. 굳이 청첩장은 안 보낼게. 축의금에 돈 쓰지 마. 오빠 만나게 해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네 바람대로 정말 잘 살 테니까 우리 소식은 너희 아버지 통해서 잘 듣기를 바래. 우리 다신 보지 말자. 인연이면 인연인데 더 끌고 가지 말고 오늘로 꼭 쪽내자. 그렇게 저는 일방적인 멘트만을 날리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랬었는데 아니더군요. 제가 결혼하고 2년 가까이 되었는데 남동생이 집으로 여자를 데리고 온답니다. 천하에 호락말 것 같은 인간이 이제서 정신 차리고 살려는가 싶었어요. 가족 모두는 대단히 환영을 했습니다. 모두가 모였을 때 제가 남동생에게 어떻게 생겨먹은 여자길래 너 같은 애랑 결혼을 하려냐고 놀리듯이 물었죠. 그랬더니 동생이 그러더군요. 맞네. 누나가 알지도 모르겠네. 누나랑 같은 학교라는데 나이도 누나랑 동갑이야. 이름은 땡땡땡이고 알어?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 했습니다. 바로 올케였던 것입니다. 남동생 이야기를 들어보니 두 사람은 꽤나 오랫동안 알고 지냈더라고요. 홍대에서 노래 부르면서 친해진 사이라고 합니다. 같은 밴드는 아니었는데 그 바닥도 좁다 보니까 오다 가다 자주 어울렸다고 하더라고요. 제 남동생은 저보다 2살이나 어린데 올케가 남동생에게 푹 빠져서 그렇게 쫓아다녔다고 하네요. 그렇게 내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이 바닥에서 정상적으로 대학 나온 사람이 드물거든. 머리가 아주 빈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같은 음악을 했으니까 좀 통하는 게 있었지. 그리고 여자가 근성이 있어. 내가 사귀는 거 싫다고 해도 지난 몇 년간 꾸역꾸역 내 앞에서 얼쩡거리더니만 기어인 내가 잡혔지 뭐. 누나 결혼해서 사는 거 보니까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이 집안 장손으로서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저와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상에 이런 악연이 다 있나 싶었어요. 이걸 부모님께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 갈등했고 우선 남동생에게만 솔직히 말했습니다. 동생아, 이 누나 말 잘 새겨 들어라. 우선 네가 데리고 온다는 얘 내가 아는 애야. 걔 주변에 남자 많은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 물론 너도 마찬가지니까 도낀 객긴 상관없겠지만 말이야. 문제는 원래는 네 매형이랑 태종 혼약으로 결혼하기로 했던 사이야. 물론 네 매형은 전혀 관심 없는 여자지만 말이야. 알지? 네 매형한테는 평생 나밖에 없다는 거. 여하튼 만난 적도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좀 찜찜하지 않니? 그리고 걔가 끼가 있어서 네가 원하는 현모양처 되긴 쉽지 않을 텐데. 원래 네 이상형이 집에서 살림 잘하는 현모양처잖아. 꼴에 날라리 주제에 또 여자는 조신한 사람 얻고 싶어 하던 게 너잖아. 근데 완전 반대인 거 알지? 이 누난 여기까지만 말한다. 그리고 걔한테 전해. 네 누나가 바로 나라고. 그래도 결혼하려는지 물어봐. 다음날로 바로 올케에게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약속 장소에 일부러 한 20분 늦게 나갔는데 웃는 얼굴로 방긋거리는 올케의 모습에 소름 돋더라고요. 살다가 이런 우연이 다 있냐?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그냥 너 이 결혼 하지 마. 네가 싫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것보단 정말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 내 남동생이랑 결혼하면 똥 밟는 거야. 내 동생이지만 번지르한 외모만 믿고 까분다고. 여자 관계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그건 너도 알고 있지? 거기다 얼마나 마초적인데. 아버지, 할아버지 모두 집안에서 왕처럼 행세하셨던 분들이라서 쥐도 꼴의 남자라고 얼마나 눈꼴시게 행동한다고. 나라면 내 동생 같은 남자 최우선적으로 거른다. 그러니 신세 망치기 싫으면 관둬. 대학 동창들한테는 비밀로 할게. 그리고 말이야, 늙은 여우에게 내 남동생 주기도 좀 그렇기도 하고 누나의 심정이란 좀 더 조신한 여자였으면 하는 바람이야. 올케는 사색이 되어가지고 제게 싹싹 빌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정말 못되게 굴어서 미안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깍듯하게 모실게. 그러니 제발 시부모님께 나에 대해서 나쁜 말만 하지 말아줘. 무릎 꿇으라면 꿇을게. 나 좀 살려줘. 나 그 사람 없으면 못 산단 말이야.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그러니 제발. 제가 알던 동아리 안에서의 탑스타는 안 보이고 사랑을 구걸하는 가련한 여인만 보이더군요. 저는 결혼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라고 말했고 부모님께는 올케의 정체에 대해서 비밀로 하기로 약속해 주었습니다. 결국 남동생과 올케는 제 진심 어린 조언을 무시하고 결혼을 강행하더라고요. 올케는 남동생의 바람인지 명령인지 몰라도 밴드에서 노래하는 것 관두고 살림을 하며 배우기로 했고 옷가게에 나와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올케는 그녀의 말처럼 결혼 직전까지 제게 참 잘하더군요. 비싼 선물도 사다 바치질 않나 수시로 전화해서 온갖 아양을 다 떨더라고요. 거기에 까딱하면 넘어갈 뻔했지 뭡니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사람 본성은 안 변하는 것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제게 남동생의 온갖 험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지가 완전 왕이야.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니까. 양말까지 벗겨서 발도 닦아줘야 해. 임신도 했는데 아랑곳 않더라고. 나 이러다 진짜 미칠 것 같아. 네가 누나니까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 집안일 좀 돕고 가게 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저들 부부 문제는 지들이 해결해야지. 왜 그걸 제게 푸념하는 것이며 남동생에게 말도 못하면서 왜 저를 조종해서 편해지려 하는지 야가 빠졌더라고요. 제가 부부 문제는 둘이서 대화로 해결하라고 말하니 결국 선을 넘더군요. 야, 솔직히 너 내가 네 남편 속여줘서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그럼 너도 나를 좀 도와줘야지. 기껏 내가 안 먹고 양보해줬더니만 이제 와서 이렇게 입을 싹 닦아?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음흉하고 이기적이다. 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막말을 해대는데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경고하고 설명해 줬는데도 지들이 좋아서 결혼해놓고 이제 와서 왜 내 탓을 해? 야, 그리고 내가 네 시누이야. 내가 옛날에 코러스 나던 쭈구리처럼 보이나 보지? 상황 바뀐 게 인지가 안 되나 봐. 아, 야, 그냥 이혼해. 왜 붙어 살아서는 주변 사람 피곤하게 하냐? 네가 며느리 노릇을 잘하길 하냐? 옳게 노릇을 잘하길 하냐? 그리고 네가 내 남편을 뭘 양보를 했다고 씨부려. 네가 먹기 싫어서 버린 거 내가 주운 거 아니야. 한 번만 더 내 남편 가지고 왈가왈부 해봐. 시댁에는 발도 못 붙이게 할 거야. 그리고 신우이 노릇 한번 제대로 해줄까? 너 내 남동생이 그래도 내 말이면 껌뻑 죽는 거 알지? 한번 중간에서 이간질 좀 할까? 그럼 이혼하려나? 저도 화가 나서 해서는 안 될 말이 튀어나왔지만 옳게 아나무인 행동을 더 이상 참아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옳게는 기가 팍 죽어서는 미안하다, 죄송하다, 다신 안 그러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질질 짜는 게 아니겠어요? 남동생 때문에 속이 상한 것인지 아니면 저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것인지 모를 눈물이었죠. 그 뒤로도 거의 매일같이 남동생 때문에 절절매니 혹시 백소 아이에게 안 좋을까 싶어서 남동생을 불러다가 화를 한번 내주었습니다. 야 이놈아, 니 잘 좀 해라. 니 여자 니가 아낄 줄 알아야 남자지. 거시기만 달렸다고 남자야? 출산하면 어쩔 수 없이 너도 해야겠지만 출산 전부터 집안일 하는 거 신경 좀 쓰지? 네 매형하는 거 너도 봤잖아. 솔직히 올케같이 너만 바라봐준 여자가 세상에 어딨냐? 그리고 니네 매형처럼 요구하진 않지만 결혼한 지도 꽤 되고 곧 있으면 애 아빠 될 텐데 좀 변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 만약 또다시 올케에게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라는 소리 나오면 이 누나
가만히 있지 않는다. 올케지만 한편으론 누나 동기이기도 해. 내 동기 대접 제대로 해주라고. 만일 또다시 내 동기가 힘들어하면 네 누나 더 우는 모습 보게 될 거야. 알겠어? 어릴 때부터 저는 남동생은 따끔하게 훈육하면서 자랐기에 남동생은 제 말이라면 껌뻑 주는 신용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원래 남동생에게 잔소리 별로 안 하는데 그날은 날 잡아서 한 소리 했습니다. 그랬더니 효과가 있었는지 좀 바뀌더라고요. 올케 남동생이 집안 정리를 해주고 설거지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답니다. 한동안 올케의 전화가 뜸했었죠. 하지만 집어넣게 못 준다고 올케가 딱 출산 때까지였습니다. 출산하고 나서는 남동생은 또 손도 까딱 안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며 어쩜 부부가 그리 똑 닮아가는지 신기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육아 때문에 힘들다, 남동생이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고 힘들다며 희소 때도 없이 전화 지립니다. 전 참다 말했죠. 제발 이혼하라고 말입니다. 그래도 남동생 부부는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올케는 독박 육아에 독박 살림인데도 남동생이라면 껌뻑 죽거든요. 완전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언제 벗겨질까 의문입니다. 그렇게 학교 다닐 때는 여우같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척을 하다니 하다 고른 게 바로 제 남동생이라니. 여왕대전만 봤던 여자 인생 바뀌는 거 하루아침이더군요. 별 가짜는 것으로 몇 년간 저를 약올렸던 올케가 역으로 제게 갈굼 당하다니 참으로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전 오늘도 한숨 푹푹 쉬며 앓는 소리 하는 올케를 따뜻하게도 그리고 사납게도 위로하며 키득거립니다. 남동생 부부 행동이 왜 그리 재미난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목대먹은 신우이긴 한 건가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